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닝 시즌이 초반과는 다른 분위기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이번 주 들어서는 기술주를 포함해서 대거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강달러 상품 가격 약세 흐름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영향에 따라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지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장에서 0.67%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S&P 500 지수 0.57%, 나스닥 지수는 이날 0.5%에 가깝게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날 장 초반에는 그나마 낙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외적인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 증시가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스 쪽에서는 3차 구제금융, 이를 위한 채권단의 요구 법안 가운데 2개 법안이 또 찬성 승인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전의 악재들은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닌 듯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 초반에 나왔었던 지표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고용지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또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 보여주면서 42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표 호조는 금리 인상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의 반등을 이끌지는 못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저점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단연 이날 지수가 주목했던 부분은 실적이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M과 캐터필러, 실적 전망이 어둡게 반영되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다우지수는 0.67% 내린 17,731포인트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고요. 장 후반 들어서 힘이 더 빠지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전 섹터에 걸쳐서 대형주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크게 내렸던 기술주 하락폭은 주춤했습니다만 이날도 추가적으로 이어졌었던 상품 가격 약세로 인해서 자본주 섹터가 큰 폭으로 밀렸던 점이 지수에 부담이 됐습니다. 0.57% 내리면서 S&P 500 지수는 2102포인트 선 종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샌디스크 포함해서 몇몇 기술주들이 반등에 나섰습니다. 이 반등의 힘으로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역시나 하락 전환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대형주들 대체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0.5% 내리면서 나스닥 지수 5,146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사흘 연속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연 이들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실적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실적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크게 좌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모두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무려 4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U.S. jobless claims fall to lowest level since 1973.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만 6천 건 감소한 25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1973년 11월 24일에 발표됐던 23만 3천 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무려 4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함께 발표된 이 변동성을 줄여서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 건수는 4천 건 감소한 27만 8,500건을 기록하면서 이 고용시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렇게 꾸준히 개선되면서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7월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신차 출시를 대비해 인원 감축을 많이 하는 만큼 이맘때 지표는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는데요. 짐 오설리번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는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경기 선행지수 역시 호조를 나타내면서 앞으로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U.S. leading economic indicator increases solidly.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컨퍼런스 보드는 6월 경기 선행 지수가 0.6% 상승한 123.6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0.2%를 상회한 것이고요. 또한 이 경기 선행 지수는 4월과 5월에도 각각 0.6%, 0.8% 오르면서 이 견고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발표된 동행지수도 좋았는데요. 동행지수 0.2% 상승했고요. 후행지수 역시 0.7% 상승한 170.6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선행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트만 오질드림 컨퍼런스 보드 이사는 6월 선행지수 호조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경제가 모멘텀을 얻어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특히 주택시장이 개선되고 고용시장이 개선된 점이 지표 개선을 도왔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고용지표부터 선행지수 지표까지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호조를 보이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연준 인사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들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25개 종목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실적 영향 받으면서 이 4종목은 상승에 그쳤는데요. 한 종목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쪽은 3M과 캐터필러를 포함해서 25개 종목이었습니다. 실적 부진했던 아멕스도 부진했었고요. 이날 소매 판매 섹터, 금융주 일제히 밀렸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이 선방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 체크해 보시죠. 3M과 캐터필러 이날 낙폭도 상당했습니다. 3% 넘게 내렸는데요. 이날 모두 이 두 종목은 강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던 아멕스도 매출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가 나타났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헬스케어 섹터 이날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 이날 0.5% 이상의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그동안 기술주가 크게 밀렸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날 강보합권에서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전 섹터가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날 자본재 섹터 상품 가격 약세 영향받으면서 큰 폭으로 조정받았고요. 유틸리티 섹터도 1% 넘는 하락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재, 금융주 함께 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크게 밀렸던 기술주 섹터는 0.2% 하락에 그쳤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자동차주들의 성적표 공개됐는데요. 판매 실적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너럴 모터스가 자국 내에서 SUV 판매 호조를 기록하게 되면서 1달러 29센트 주당 순이익 발표했습니다. 예상에 부합한 실적 공개를 했고요. 중국 시장의 판매 둔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상쇄시키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됐습니다. 정규장에서 이날 장에서는 4% 가깝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어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장 마감 후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19센트로 예상을 상회했고요. 이와 함께 흑자 전환하면서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투자 심리 상당히 폭발적입니다. 정규장에서는 1%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지였는데요. 장 마감 후 지금 현재 18%에서 16%로 현재는 상승폭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들은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부진한 실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Caterpillar cut 2015 sales forecast amid commodity slump.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비즈니스에 따르면 캐터필러는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1달러 57센트에서 1달러 16센트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발표됐던 매출 역시 좋지가 못했는데요. 이 기간 캐터필러의 매출을 살펴보시면 지난해 같은 기간 142억 달러에서 123억 달러로 하락했고요. 또한 전문가 예상치였던 128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캐터필러는 글로벌 경제 전망이 어둡다면서 앞으로의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매출 전망치는 49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낮아졌습니다. 캐터필러는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 전망이 어둡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금과 구리, 석탄, 아연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 역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그 오버햄한 캐터필러 최고 경영자는 미국 경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경제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많은 업계들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아직 지속 가능한 성장 촉매제를 찾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캐터필러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0%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이날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추가로 3.59%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Amazon posts surprising profit.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2분기에 9,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2,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 것인데요. 이 기간 주당 순이익 역시 19센트를 기록하면서 27달러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도 양호했는데요.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나 늘어난 23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문가 예상치 역시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230억 달러에서 25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지난해 3분기 매출인 206억 달러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수치입니다. 아마존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99달러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실적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들은 무료 배송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프라임 서비스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날 뉴욕 증시 정기장 거래를 1.25% 하락으로 마감했던 아마존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8%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 내 구성 종목 마감 상황과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도 아울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유럽 증시 상승 출발은 좋았습니다. 일단 크레디트 스위스, 유니레버, 라로슈 등 주요 기업들 실적이 좋았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미국 시장 영향받으면서 하락 전환하며 마감됐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0.18% 약보합권, 독일 닥스 지수가 0.07% 소폭 밀렸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0.08%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달러 약세 영향받았는데요.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간 원유 재고 증가세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5% 밀리면서 배럴당 48달러 45센트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달러와 약세 영향받으면서 소폭 반등에 나섰고요. 옥수수 가격은 4달러 1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반등에 나서면서 1.45% 비교적 크게 올랐고요. 공포지수가 4% 상승한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 반락했습니다. 16포인트 내리면서 1102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달러화에 대한 급락 매물 쏟아지게 됐고요. 이와 함께 국내 성장률 부진 소식되면서 3년 내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11원 50전 올랐고요. 1165원 10전 기록했습니다. 간밤 달러 흐름은 약세 흐름 나타나면서 97레벨대로 떨어졌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하락한 2.2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저희가 2부에서 좀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보고요,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이슈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